박미영입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를 한 수 읊을 건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로 인사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옆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쁘네요. 오래 보니 사랑스럽네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네.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맺어서 사업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두고 보니까 반드시 장점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은 짝지어서 잘 따라 하시고, 어떤 분은 저런 걸 왜 시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 네, 많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저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막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동화가 되어서 저도 모르게 사회자가 시키고 또 강사가 시키면 잘 따라 해지게 되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게 그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1차, 2차, 3차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농경시대를 지나서 1차 산업혁명이 생기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 경상도라 증기 맞나요? 증기. 이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기계화가 생기게 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의 시대는요, 전기가 아닌 전기와 에너지 기관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시대가 2차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오면서 많은 분들이 똑똑해야, 공부를 잘해야만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셨고, 진짜 실제적으로 똑똑했던 분들이 이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똑똑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 정보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인공지능과 또 정보,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시대와는 정말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학자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지내왔던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빨리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수개월 전에요, 작년이었던가, 그때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큐멘터리를 한 걸 제가 언뜻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4차 산업혁명이 저런 시대구나. 그런데 만일에 내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굉장히 막막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빨리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니까
이 집의 모든 공기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튼 하나를 딱 누르니까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기를 통해서 구두를 제작하고 또 옷을 만들어서 그날에 맞는 패션으로 맞춰서 입고 나가고요. 그리고 또 터치 하나 하니까 내 앞에 자동차가 쓱 왔어. 그런데 운전자가 없네요.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회사로 출근을 하면서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기업에는 발빠르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아주 발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무슨 두뇌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아주 빠르게 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던 거예요. 로봇들이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아주 빠르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기업 현장의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위일까요? 내 일자리를 빼앗아간 로봇들은 물러가라.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KBS에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키워드들이 떠오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또 3D 프린터, 기타 등등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소비자들이요, 너무나 친절한 직원들을 오히려 불편해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슨 소리일까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직원이 너무나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뭐가 필요하신가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쭉 보고 직원이 하는 일은 그냥 내가 궁금해할 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친절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매장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불편해서 그냥 쇼핑을 하지 않고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소비자가 친절한 직원을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게 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또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만 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또 대형 할인마트에 가면요, 저희 동네는 이미 도입이 됐더라고요. 가니까 무인 계산대가 생겨서 이제는 캐셔를 통해서 계산하지 않고 제가 직접 바코드를 찍고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그런 무인 계산대가 이미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많은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는, 미래에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 보험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보험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요, 핸드폰을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보험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넣어서 보험 계약을 하면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보다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어떤 설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설계사를 통해서 아직도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금융통합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디에 어떤 보장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그냥 컴퓨터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나라는 것만 인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보장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부족한 게 뭔지, 과한 게 뭔지를 토탈로 분석해서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융통합 아마 멀지 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년 전에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은 저희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번부터 장학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딸 대단하다 그랬더니, 근데 엄마, 그게 공부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도대체 뭐예요?
학교에서 우리 집의 자산과 부채를 다 알고 우리 집의 자산이 마이너스라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부산에서 꽤 알아주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저희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알바할 생각 하지 말고 공부를 부지런히 해라. 그리고 자격증을 많이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2학년이 되어서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타는 걸 보고 너 알바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우리 집의 재산이 마이너스라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를 국가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피타가 팠습니다. 올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영업도 하고 영업도 하면서 좀 돈 좀 벌어보겠다고 깝죽대다가 저희 집에 빚이 정말 많이 쌓였었거든요. 20년 이상을 빚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갚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애터미를 통해서 8년 만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부채를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애석하게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빚을 갚아서 국가장학금은 받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금융통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파트너 사장님이 카드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대요.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 넘는 카드 한도가 6개월 후에는 10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카드 연체도 안 시켰는데 내가 얼마나 카드 대금을 꼬박꼬박 잘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전화를 했더니 금융통합으로 인해서 각 개인의 집에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또 소득을 가지고 이 정도의 한도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무가내로 무한대로 카드값을 잘 갚는다고 해서 한도를 올려주지 않고요. 통합을 해서 그 집의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정도의 금액만을 설정을 해서 카드 한도를 매긴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새롭게 있게 될 수많은 직업들도 생기게 될 텐데요. 우리 세대에서 도대체 어떤 새로운 직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이미 저희 세대의 나이가 이제는 새로운 것을 선택해서 직업으로 삼을 만큼의 그런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과연 뭘 먹고 살까?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약 70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4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6개월을 쉬고 6개월을 놀다가 6개월 후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나 공부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쉬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요. 사실은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희 딸아이를 그냥 제 센터의 사무실에 사무직으로 그냥 취직을 시켜버렸어요. 저희 딸아이 월급을 주고.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취직을 한 친구들이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사회생활에 오히려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는 엄마가 주는 월급으로 거기에 편한 시간대에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하면서 너 정말 부럽다. 너희 엄마한테 나도 얘기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미 은퇴가 시작되었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찾는 곳이 자영업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자영업을 하지는 못하고요.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해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는 이 프랜차이즈 자영업조차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요. 얼마 전에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0군데의 자영업이 새로 생기면서 9군데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퇴직금으로 앞으로 살 날은 30년,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살 날이 많다 보니까 일을 취업할 때는 없고
그러면 받은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자영업을 시도해보지만 만일에 실패한다면,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현상 때문에 내가 받은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다 보니까 나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아무나 하는 일 아닌 거, 피해주는 일, 이렇게 인식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청년 실업자들이 이제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연 비전이 있을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데 나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아시면 아마 그런 생각은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구조의 변화입니다. 유통을 변화시킨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떻게 변화시켰냐 하면요, 예전에는 공장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 광고비가 들어가잖아요. 광고를 하죠. 광고비를 내고, 그리고 어디를 두죠? 총판에 줍니다. 그리고 총판에서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에서 소매점,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200원짜리 정도를 이런 중간 유통을 거치다 보니 소비자는 1,000원에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새롭게 생긴 유통 형태가 있습니다. 그 새롭게 생긴 유통 형태는요, 똑같이 공장에서 원가를 200원으로 해서 광고비를 내고 대형 할인마트, 또 뭐가 있죠? TV 홈쇼핑, 또 뭐 있죠? 인터넷 쇼핑. 자, 유통구조를 줄인 거죠. 줄이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좀 더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약 800원 정도, 700원에서 800원 정도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서 쇼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공장에서 똑같이 200원의 물건을 만들어내지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비가 없습니다. 또 이런 중간 유통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없어요. 없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비자는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회원 소비자입니다. 회원 소비자. 이 회원 소비자가 물건을 써서 정말 좋고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판매를 하나요? 영업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나 영업이 아닙니다. 왜? 남기는 게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이 정말 좋고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회원 소비자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회원 소비자가 자기도 써보고 정말 좋고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회원에게, 또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 이렇게 소개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소개를 했을 때 내가 했던 그 광고비 또는 로열티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이 로열티나 또는 광고비를 돌려받게 되는 형태예요. 자, 피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돈을 벌 목적으로 다른 형태로 이걸 해버리다 보니까 피해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유통구조의 변화이고요. 또 기존의 유통 방식은 누군가가 그 물건을 판매를 하거나 영업을 했던 방식으로 소득을 받아갔기 때문에 판매원이 따로 있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자가 곧 판매원 또는 사업자라는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유통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냐면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업자가, 공급자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본인 나름대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반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아시죠?
그래서 네이버 뭐 또는 구글 이런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요 반드시 데이터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데이터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이나 네이버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사업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죠. 사업자라고 한다면 그 카카오에 등록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소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 플랫폼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도 바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이 카카오를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소비자들은 소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 소비자가 수많은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또 회사로부터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또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로 모든 비즈니스 업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이게 피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존에 그걸 뭐라 그러죠? 자영업이 아니라 세일즈맨, 프로 세일즈맨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도 책 영업도 했고요, 보험 영업도 했지만 프로 세일즈맨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육에 의해서 그 상품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제가 그 가치를 소비자에게 교육을 하고 계약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일즈를 통해서는 제가 큰 돈을 벌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프로 세일즈맨이 하는 것처럼 그런 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분이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좀 더 속도는 빠르겠죠.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 세일즈맨을 양성시키는 곳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특수 프로 세일즈맨이신가요?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신가요? 네, 보통 사람들이시죠.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세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잘 판매도 못하고요. 누군가에게 잘 설명을 해서 매달 큰 소득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물건 파는 일을 잘 못해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접게 되는 거고요. 또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세일즈를 시작을 했다가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인맥들에게 물건을 다 판 다음에 그 다음 새로운 사람들을 매월 개척을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자신 없어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물건을 써보고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형태, 그리고 그 소비자가 나도 물건을 써보고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일들을 무한 연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면 소개가 일어나고 또는 재구매가 일어나면서 나로부터 시작한 소비자 그룹이 아주 많이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소득은 매년 배가의 법칙으로, 승수의 법칙으로 나에게 소득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소비자를 만드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이 발생될 동안 시간이 걸릴까요? 빠르게 될까요?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해는 형성된 소비자 그룹이 있어야 되니까.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경험 없어도 됩니다. 나는 네트워크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경비와 또 내가 물건을 사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또는 점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이게 연쇄적으로 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오래 걸린다고 돈 안 된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정확하고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쯤 나에게 소득이 주어질 거고 또 그 소득이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이 소득이 배가로 계속해서 더 많은 소득으로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표현한 것이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라고 하는데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을 때 내가 노동소득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몸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이 소득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죠? 만일에 급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에 무너질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은요, 노동소득을 하는 사람이 그 노동소득이 너무나 힘들어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한다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그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는 의미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파이프라인 우화가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숨에 내가 빨리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튼튼한, 단단한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파이프를 잘 연결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전이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세수해보고 머리 감아보고 또는 건강식품을 먹어보고 이게 정말 좋다, 내가 우리 집에서 쓰고 있던 제품보다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가 쓴 이 제품이 정말 좋으니까 너도 한번 바꿔서 써봐, 이걸 자랑하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8년 하고 지금 한 3개월째 되었는데요. 저는 15년 동안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다 맡겨놓고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미안해서.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정말 열심히 고객을 만났고 고객 관리를 했고 고객에게 다가가서 가치를 부여하고 제품을 설명하고 그리고 계약을 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그 일이 어려워서 자영업도 했었습니다. 가게를 차려놓고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왜? 영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 또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라는 이 도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애터미는 저에게 8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냥 예전 나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무조건 싫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건지는 저 다음에 나오실 회사 소개를 해주실 강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잠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1분 30초짜리인데요. 그 영상을 듣고 제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